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금요일에 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님 모셨네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오늘은 저희 하반기에 많이들 궁금해하는 섹터 얘기 나눠볼 겁니다. IT 업종에 대한 의견들, 빈번히 엇갈리기도 하고 IT 섹터 내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상반기는 IT 별로였다라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인 섹터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IT 업종 사실 뭐 국내 증시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코스피는 결국 뭐 어쩔 수 없습니다. IT 그중에서 반도체가 뭐 그냥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거고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니까 바이오주 주가 흐름이 중요한데 어쨌든 바이오라 하더라도 코스닥도 대부분의 또 IT 업종도 비중이 높으니까 결국 한국 증시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IT 업종에 대한 전망이 좋아져야만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유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결국 이 반도체에 대한 이익 불확실성 때문이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두 기업의 이익을 합치면 거의 전체 상장사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지수가 레벨업 하려면 이쪽에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상반기는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좀 최근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가격이 최근 이틀 동안 지금 갑자기 뭐 사재기했다는 얘기도 뭐 돌 정도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사실 이게 반도체가 어쨌든 이게 그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2014년도에도 반도체가 예전에 그 되게 불황일 때 갑자기 SK하이닉스 그 우시 공장에서 그 정전 사고인가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수요도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그 반도체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들 별거 아니라고 치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반도체 대세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랠리가 몇 년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시초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 빌미를 제공해 준 건 맞는데 뭐 삼성이 갑자기 감산을 한다고 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낸드 가격이 튀기 시작하고 사재기까지 일어날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수요 면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인데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공급 쪽에서 이렇게 줄이는 모습이 나와버리면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틀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IT에서. 근데 이 반도체부터 약간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는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에 대해서는 좀 전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분명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만 굵직한 대형주 위주로 놓고 봤을 때 IT 부진이 조금 있었던 상반기인데 확연하게 최근 요 며칠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기대감이 다시 실리고 있다는 점 긍정의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통신 장비주 이슈, 디스플레이 이슈부터 해서 또 스마트폰 신규 모델 나오는 시기도 또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달아볼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통신 장비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뭐 제가 간단히만 각각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는 사실 2021년까지 계속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통신 3사가 기지국 어차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5G가 4G랑 좀 약간 다른 점이 4G는 이게 약간 저주파인데 5G 같은 고주파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도달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 영역이 되게 작아요, 4G보다. 그래서 4G 뭐 기지국 하나 설치한다 하면은 이걸 다 커버리지를 하려면은 보통 한 기지국 3-4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반경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중계기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통신장비 업체 입장에선 5G 투자가 이게 확대가 되면 결국엔 없던 기지국이 계속 생기게 되니까 최근에 뭐 KMW나 STEC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기지국에 다 관련이 돼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업체들이 또 앞으로 좋은 게 한국만 지금 5G가 붐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에도 있고 뭐 RFHIC 같은 경우는 화웨이 비중이 너무 높아서 막 주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ZT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에 좀 뭐 KMW가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랑 거래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앞으로 모멘텀은 좀 좋을 수밖에. 그러니까 주가는 올랐지만 아직도 내년, 내후년까지 보면은 그 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유의하실 건 작년에 전기차 좀 엄청 좋았다가 올해 힘들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게 재현이 될 수도 있어요. 통신 장비도. 이제 일단 주가가 너무
급하게 튀어왔기 이게 때문에 무슨 악담이신가요? 통신장비 그래서 요즘 얼마나 관심이 좋은데 많은데. 변동성에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좋을 때일수록. 그리고 네. 왜냐하면 갑자기 뭔가 또 실적 시즌 다가왔는데 기대치 못 미치면 한번 부러져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급나갈 때 한번 담아보자는 관점이고 지금은 올라가는 거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의 몫이지 여기서 신규로 좀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은 어렵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과 중국이 OLED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아직 삼성은 좀 발을 빼고 있는데 8월 중에는 나올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중국 쪽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BOE에 대해서 지금 애플이 그 아이폰 그 OLED 쪽으로 지금 공급선을 좀 늘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LG도 있지만 기존의 삼성 말고 중국까지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 네. 중국도 지금 OLED 투자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레퍼런스가 있는 장비주도 상당히 앞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보통 그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SFA가 대표적이고 AP 시스템도 사실은 이제 네. 그런 좀 중국과 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국내 사실 디스플레이 회사들 다 중국 쪽하고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대표 회사들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시총 큰 기업들 그런 쪽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스마트폰은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그동안 카메라 모듈부터 해가지고 또 화웨이 리스크 때문에 엄청나게 수혜받아가지고 주가들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유일한 단점이 하나 발견이 됐잖아요. 스마트폰 섹터 그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중저가 폰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제고하려면 우리가 이제 단가 인하라 그러죠. CR이라 그러는데 이제 전문 용어로 부품 업체들한테 야 너네 이익률이 우리보다 좋아 이래가지고 단가를 후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닌데 약간 우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날 그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급나간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실제로 펼쳐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럴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쪽보다 지금 이쪽 중저가 폰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단가 인하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사실 상반기에 IT 업종 내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통신 장비하고 같이 좋았던 업종이 이쪽 스마트폰 섹터거든요. 네. 부품 섹터니까 조금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주는 이제 갈 때가 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요즘에 들썩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상반기 내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ESS 화재 사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았는데 이거 이제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이제 리슈 될 게 없고 하반기부터 수주 들어가고 거기다가 오늘 또 호재 나왔잖아요. 그 LG화학이 미국에 2차 전지 또 그 배터리 공장 하나 더 뭐 증설하겠다. 이것도 역시 국내 업체들 다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뉴스죠. 뭐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국도 어쨌든 증설하니까 이런 면에서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상반기 내내 쉬었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반기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섹터 전반의 이슈 부분을 좀 점검하면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는 2차 전지 쪽이나 그리고 반도체 대표 주자들 쪽에서 좀 그래도 신호가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관심 가져볼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뭐 간단히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에서는 PSK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공정 후에 남은 강강액을 제거하는 이제 PR 스트립 장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그 전 세계적으로 뭐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전 세계 모든 장비 업체들에 다 납품이 되고 있고 반도체 업체들에 납품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또 비메모리 쪽이고 그래서 2020년 기준 또 PER도 싸요. 3배밖에 안 돼서 반도체 장비주에서 한번 PSK 선택해 보시면 좋겠어요. 분할하고 나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대감 있고 통신 장비도 좀 쉬어갈 수 있는데 HFR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버라이즌 쪽에 들어가고 5G 유무선, 그러니까 무선뿐만 아니라 유무선 장비 다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에요. 통신 장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디스플레이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SFA 중국 쪽하고도 좀 연결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스마트폰은 제가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좋습니다. 슈프리마. 요즘에 갤럭시 S10 이제 지문인식 그냥 누르면 바로 이 터치하는 순간 지문인식 돼버리잖아요. 네. 그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거 이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 앞으로 계속 커지고 단가이나 압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좋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일진 머티리얼인데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일렉 포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기 박을 만든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증설 효과 때문에 이 회사 2차 전지주들이 2분기 실적 대부분 안 좋은데 거의 유일하게 좋은 회사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네. 실적까지 겸비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주고 일진머티리얼즈도 뭐 실적 기대감 속에 기관의 매수도 꾸준하고 수급 주체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이란 점에서도 한켠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체크포인트 저희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7월 15일 날은 이제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발표된다고 네.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7월 18일 날이 중요합니다. 금통위에서 사실 저는 금리 인하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시그널 보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통위에서도 이제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늦게 할 이유가 없는데 시장에서는 또 8월 달로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7월 18일 한번 실제로 한번 나오는지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한일 좋겠고. 관계에서도 좀 이벤트 있지 않나요? 한일 관계에서 18일 날 제3국 중재위원회,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일본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 이제 제3국의 중재위원을 설치해서 한번 또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18일까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답변을 할지 안 할지 한번 그 부분도 뭐 답변을 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합의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이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18일도 한번 좀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 리서치 센터장들의 의견들을 이번 주 체크를 해봤더니요. 지금부터는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에 좀 들여다볼 시기다. 이렇게도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시각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로 뭐 이 낙폭과대주들이 뭐 앞으로 주도한다가 아니라 가격이 워낙 다운돼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또 좋은 호재가 나와서 네. 어느 정도 저는 장이 회복된다고 보거든요. 회복된다는 측면에서는 시장 성격상 가격이 싼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낙폭과대 대형주 지금 안 올라간 종목 되게 많아요. 포스코도 그렇고 뭐 롯데케미칼도 지금 굉장히 주가들이 좀 지지부진해요. 근데 그런 종목들 당장은 안 갈 수 있다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 재정 정책 움직임도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내에서 좀 많이 빠졌다 생각하는 종목들도 한 번씩 체크하며 대응하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엄청난 전략 전해주셨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